네, 국내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권충현 과장과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까요?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어떤 대립입니다. 네, 자, 여기 고민입니다. 참 대형주로 가야 될지 중소형주로 가야 될지 최근에 어떤 시장은 계속해서 어떤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글쎄요, 이 장 내에서의 어떤 지수 내에서의 어떤 순환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대형주와 중소형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매기도 지금 상당히 좀 우리가 헷갈리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는 뭐 또 글쎄요, 양쪽 다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됐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대형주를 사야 하나 중소형주를 사야 하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이슈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양대 지수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닝 쇼크를 좀 보여주면서 지수가 굉장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뭐 해외 바이오주 조정을 받으면서 바이오주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는 마감을 보였습니다. 나머지 뭐 바이오주들에 있어서는 좀 상승률이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해외 섹터 쪽에서 IT 섹터를 죄송합니다. 반도체 쪽을 투자한다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IT 섹터가 좋지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면서 또 상승이 좋지 않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환율 효과가 굉장히 뭐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을 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증시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 연기금 환매 물량이 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출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연말에 좀 다 가까워 오면서 수익률이 높은 이런 좀 펀드에 있어서는 좀 판매가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한 737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일단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좀 이벤트성이나 아니면 좀 테마주 위주의 상승 외에는 상승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하루가 아니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화장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중소형주 화장품 쪽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코스선이라든지 삼성 LNS, 코스선 같은 경우는 좀 좋은 리포트가 나와줬고요. 삼성 LNS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반등이 아니었는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레 같은 큰 대형주에서도 뭐 화장품 섹터 쪽에 좀 약진이 좀 굉장히 좀 선전하는 하루였습니다. 일단은 뭐 중소형주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굉장히 컸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대형주 또한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든 하루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장 보면요. 일단은 뭐 아직 개장 전이지만요. 일단 글로벌 증시가 간밤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대했던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 또 달러는 유로화 대비 강세를 떴단 말이죠. 오늘 환율과 더불어서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지요? 일단은 뭐 외국인이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관이 바닥에 있던 저 PBR 대형주들을 굉장히 좀 매수를 하면서 바닥에 있던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쇼크를 보여주면서 어닝 쇼크를 보여주면서 매수세가 좀 주춤하지 않겠는가. 바닥에서 사더라도 굉장히 하락폭이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형주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기금이 수익률을 좀 확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계속해서 형성한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에서 2070포인트의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70포인트에서 7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뭐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좀 무리한 배팅을 하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또한 기관의 매도 상황을 좀 지켜보지 않겠는가,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좀 기관의 매도 방향을 좀 더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관망세가 더 우세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대응 전략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반대로 또 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뉴욕 증시에서 많이 흔들려서 여전히 불안하실 것 같고요. 맞아요. 어떻게 전략 가져갈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박스권 매매의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밖에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 종목군에 좀 지속적인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종목이 상승한다면은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상승 정도가 나와야 굉장한 추세를 그렸다라고 하는데 요 근래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일에서 2주 가도 굉장히 좀 상승 기간이 길었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단기 매매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종목이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도 욕구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간 매매까지 같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월 마지막 주에도 또 이벤트가 많다 보니 일단은 좀 관망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일단 결론적으로는 현재는 코스피가 또 박스권에서도 바닥권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에서도 좀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다만 뭐 앞으로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까지는 조금은 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밀당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오늘 장 전략에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